난방비 아끼려고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으셨나요? 그런데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자꾸 졸음이 쏟아지진 않으셨나요? 이것 단순한 겨울철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에서 발생하는 저체온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와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78세 김모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빌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당시 실내 온도는 15도, 할머니의 체온은 3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난방비가 부담돼서 보일러를 거의 안 틀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신 편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또한 추운 줄도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위험 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추위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틀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불 속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대요. 이웃이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며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사흘간 집중 치료를 받으신 후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담당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과 연결돼서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난방비 지원도 받으시게 됐습니다. 저체온증은 천천히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실내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이유 없이 심하게 피곤하고 계속 졸립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또한 말이 어눌해지거나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금방 대답하던 것도 한참 생각해야 말이 나옵니다. 손발이 차갑고 창백해 보이며 심하면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특히 손톱이나 입술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몸이 떨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림조차 멈춥니다. 이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져서 몸이 떨 힘조차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도 얕아집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작고 약하게 들립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또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옷을 벗는다거나 추운 줄 모르고 창문을 열기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반대로 거의 안 보게 됩니다. 이것도 체온 저하의 신호입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중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체온계로 체온을 재보시고 실내 온도도 확인해 보세요. 체온이 36도 아래로 내려갔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실내 적정 온도 유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거실 온도를 최소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방은 20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잘 때는 추워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침실도 최소 18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활동량이 없어서 체온이 더 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난방비가 부담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온도를 낮추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을 닫고 주로 생활하는 공간만 집중 난방하세요. 또한 창문 틈새를 단열 테이프로 막고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면 난방 효율이 올라갑니다. 문풍지를 바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베란다 쪽 창문에는 뽁뽁이를 붙이면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보일러 배관에 보온재를 감으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습니다. 공기층이 생겨서 보온 효과가 높아집니다.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실내에서도 양말을 꼭 신으세요. 발이 차가우면 전신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자주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그런데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순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더 빨리 빼앗깁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도 이뇨작용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국이나 찌개도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 추위를 많이 타면 나이 들어서도 추위를 잘 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는 저체온증에 안 걸린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내 온도가 낮으면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실외 저체온증처럼 급격하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돼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만 덮으면 괜찮다. 이불은 체온을 보존할 뿐 체온을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습니다. 또한 이불 속에만 계속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서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만 켜면 된다. 전기장판은 국소 부위만 따뜻하게 할 뿐입니다. 실내 전체 온도가 낮으면 저체온증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전기장판을 오래 사용하면 화상이나 탈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진 어르신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수 매트가 보일러보다 경제적이다. 국소 난방만으로는 실내 전체 온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온수 매트는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실내 온도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추위에 익숙해지면 괜찮다. 적응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추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하루에 두세 번은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18도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난방을 켜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계도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마시고 간식으로 따뜻한 차나 죽을 드세요. 집에서도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세요. 제자리 걸음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몸이 따뜻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손을 주무르는 것도 좋습니다. 낮 시간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커튼을 활짝 열어서 자연광을 최대한 받으세요. 햇빛은 자연 난방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커튼을 꼭 닫으세요. 밤에는 열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매일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 전화를 하세요. 만약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게 들린다면 바로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도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외출 시간이나 수면 시간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면 난방비를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게 설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난방비가 아까워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추위를 참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실내 온도 최소 18도, 가능하면 20도 이상 유지하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자주 연락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돌봐야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